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73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무려 15년 동안 귀울림, 이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웽웽웽 삐 하는 소리가 24시간 멈추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단 5개월 만에 증상이 놀랍게 완화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 루틴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말이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살 부산에 사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가명이긴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귀울림, 이명으로 처음 고생하기 시작한 게 58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 일이죠. 처음엔 그냥 귀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 증상이 시작됐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서 웽웽웽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디선가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창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TV를 껐다 켜보기도 했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귀에서 나는 소리구나.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24시간 내내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들리고, 밥을 먹어도 들리고, TV를 봐도 들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들렸어요. 소리는 날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날은 웽웽웽 하는 낮은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삐 하는 높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두 가지 소리가 섞여서 들리기도 했고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다른 소리들이 있으니까 좀 덜했는데 밤이 되면 주변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귀에서 나는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웽웽웽 삐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에 또 그 소리 때문에 깨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이비인후과도 가고 신경과도 가고 한의원도 다녔습니다. 청력 검사도 받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청신경이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완치는 어렵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여러 가지 먹어봤어요. 혈액순환 개선제도 먹고 신경안정제도 먹고 귀울림에 좋다는 한약도 먹어봤습니다. 어떤 약은 처음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평생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귀울림이나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아?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24시간 내내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무시해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상대방 말소리보다 제 귀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어요. 남편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 여보, 오늘도 소리 들려?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딸은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다 주면서 엄마, 이런 치료법도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물어봤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수로 고쳐하고요. 그런데 작년 봄, 제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이 권사님, 기울림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생활 습관 바꾸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소금 적게 먹고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생활 습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나? 그날부터 제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생활이 너무 불규칙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고, 그러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었던 거죠. 식사도 불규칙했고, 짠 음식을 많이 먹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 루틴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73살의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수면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잠을 너무 불규칙하게 잤거든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자고 어떤 날은 밤 12시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울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은 리듬이 있는데 불규칙하게 자면 그 리듬이 깨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정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11시에 잠을 자요? 한두 시간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11시가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했어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었어요. 특히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기울림 소리가 좀 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또 침실 환경도 바꿨어요.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들고 온도도 적당하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다른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잠을 잘 자고 나면 기울림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바꾼 건 식습관이었어요. 저는 짠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김치도 짜게 담가 먹고 찌개도 간을 세게 해서 먹고 젓갈도 자주 먹었어요. 그런데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러면 기울림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덜 짜게 담그고 찌개도 간을 약하게 하고 젓갈은 거의 안 먹었어요. 처음엔 음식이 싱거워서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이야 싶었죠. 하지만 2, 3주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예전엔 짠 음식이 이제는 너무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카페인도 줄였어요. 커피를 하루에 2~3잔씩 마셨었는데 한 잔으로 줄이고 나중엔 아예 끊었어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자극해서 기울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도 끊었습니다. 원래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가끔 친구들 만나면
소주 한두 잔씩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술도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기울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완전히 끊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들였어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바꾼 건 운동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거의 운동을 안 했어요.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거의 앉아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귀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해서 기울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더라고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일단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게 되잖아요.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그게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로 한 건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저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울림 자체가 또 큰 스트레스였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울림이 더 심해지는 걸 느꼈어요.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일단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저녁 자기 전에 10분씩 명상을 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집중이 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자수를 다시 시작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고 천천히 술을 놓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울림 소리도 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예전엔 기울림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피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실천한 건 귀 마사지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귀 주변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울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 마사지를 했어요. 귀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고 귀를 살살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5분 정도씩 마사지했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귀 주변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귀울림 소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좀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웽웽웽 하던 소리가 잉잉잉 정도로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신경 쓰이는 정도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소리가 있어도 책을 읽거나 TV를 볼 수 있게 됐어요. 3달째가 되니까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귀울림 소리가 확실히 작아졌고 어떤 날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약해지기도 했어요. 특히 잠을 잘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리가 정말 작더라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도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4달째가 됐을 때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귀울림 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있어도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5달째가 됐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울림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보고 조용한 곳에 가서 집중해봐도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내 귀에서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이야? 남편은 웃으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좋아지는구나 하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소금 적게 먹고 카페인 끊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귀 마사지하고 이 모든 걸 하루도 빠짐없이 5달 동안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효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게 저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5달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귀울림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곳에 가면 여전히 작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면 소리가 조금 커지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24시간 내내 시달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함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도, 손주들이랑 놀 때도, 남편이랑 산책할 때도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를 보신 교회 권사님들이 순이 권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귀울림 많이 좋아지셨나봐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이 따라 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중 한 분은 2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귀울림이나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24시간 내내 귀에서 소리가 나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증상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3살에 15년 된 귀울림을 완화시켰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둘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세요. 셋째, 카페인과 술을 끊으세요. 넷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취미생활, 사람 만나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여섯째, 매일 귀 마사지를 하세요. 이 6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엔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세요. 저도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5달 후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귀울림이나 이명은 정말 힘든 증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24시간 내내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무시해요? 잠도 못 자고 집중도 안 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정말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오래 고생하신 분들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완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3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도와줄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 많이 이야기했고 그게 큰 힘이 됐어요.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과도 상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울림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증상이 완화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73살에 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3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 동안 귀울림이명으로 고생하시다가 일상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5개월 만에 증상을 완화시키신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 없이 그저 규칙적인 수면, 소금 줄이기, 카페인 끊기,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귀 마사지,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짠 음식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안 보여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